250페이지에 30에서 34번 지문 해석할게요. 문제 풀고 해석하기 들으세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두존크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죠?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지.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는 무엇이 많아졌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거야? 수요. 그렇지. 많이 살려고 하니까. 자, 그러면 공급자들은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을 늘려요, 줄여요? 늘려요. 늘리지. 너무 많이 여기저기서 다 팔잖아, 이제. 그치? 자, 그런데 가격이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비싸서 못 먹겠다 해서 좀 덜 사기 시작했죠. 다시.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가 어떻게 됐어? 반복. 줄었어요. 그러면 수요가 줄니까 다시 공급량도 줄어들겠죠. 가격이 떨어지니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최근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국제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서 관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입품에 부과하는 거죠. 관세란 정의예요. 관세 네모 괄호하겠습니다.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조세 괄호 닫고 이렇게 정의 있는 괄호를 해주는 거예요. 정부는 자 조세 수입을 늘리거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여러분 관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이 뭐래요? 두 개 있어요. 뭐가 있어? 조세 수입을 늘리거나 왜냐하면 어쨌든 세금 걷어들이는 거잖아. 그러면 정부의 조세 수입 늘리거나 자 우리 경제 지문은요 항상 화살표를 이렇게 활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세 수입을 늘리거나 써 있잖아. 조세 수입을 늘리거나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해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중에 이거보다 더 복잡한 지문 나왔을 때 여러분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요. 게다가 또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얘들아 목적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목적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너네가 이게 잘 아직은 안 될 텐데 여기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정부는 조세 수입을 늘리거나 1번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 산업 보호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개. 그게 목적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거를 다 줄치면 나중에 뭐가 중요한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얘들아. 그치? 그러면 다 줄치면 안 되잖아. 일단 여기서 처음에 우리 핵심 화제 관세 나왔죠. 그럼 관세는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조세. 정의가 나오면 어쨌든 의미상 하나잖아. 그럼 그런 거 다 괄호를 묶는 거야. 엔간하면 있잖아. 줄 막치지 말고 진짜 중요한 문장에만 줄치고 엔간하면 괄호를 많이 활용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본문이 보여. 알겠지? 그리고 이거 화살표로 같이 엮어둔 거야. 그럼 이 목적이 두 개가 있구나. 바로 보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관세를 부과하면 관세 부과했잖아요. 이렇게 부과하면 뭐가 된대? 국내 경기 및 그 다음에 국제교역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내와 국제 두 가지가 다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경제 지문은 선생님이 이런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관세를 부과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얘를 항상 머릿속에 박아두고 이제 글을 읽어주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봐봐라. 둘째 문단이에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관세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얘들 아직 본 게임을 시작하지도 않았어. 관세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 이거거든요. 지금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대. 거기 네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도 지나서 네 번째 문단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를 바탕으로 관세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미쳐버리겠지. 그러면 봐봐. 우리 첫 번째 문단 있고 두 번째 문단에 그림 있고 세 번째 문단 있고 네 번째 문단. 이를 바탕으로 있잖아. 원래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관세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
이게 줄은 칠 필요 없고 이게 지금 이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야. 그런데 얘를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이런 배경 지식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원래는 니네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 고1 지문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는 것 뿐이에요. 단락이 이해가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지식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인데요. 그림은 가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 가격에 따른, 얘들아, 뭐에 따른 기준이 뭐가 있어? 가격. 그리고 항상 그래프를 확인할 때는 X축이랑 Y축 확인 기본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수요 곡선은 재화의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그래프에서 가격은 재화 1단위 추가 소비를 위한 소비자의 지불용의 가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여러분 혹시 지불용의 가격에 대해서 배운 적 있어요? 여기까지는 내일까? 여기까지는 내겠다? 그거는 맞아요. 내가 있잖아. 너네 두 종크 얼마까지 사 먹을 수 있어? 두 종크 하나를 위해서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어? 그 지금 여기서 원래 7,500원인데 6,900원에 할인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처음에 뭐라고? 요만한 거 하나가 뭐라고? 7,500원? 미쳤니? 그 돈 주고 사 먹게? 근데 그 돈 주고 사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걸 산 사람은 지불용의 가격이 7,500원까지는 된 거지. 근데 선생님의 지불용의 가격은 3,000원이었거든요. 아, 이거 하나에 3,000원이면 먹겠다 했었어 처음에. 이거 무슨 난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 이게 처음에 7,500원이라 그래서. 근데 내 지불용의 가격은 3,000원이야. 자, 그러면 내가 지불용의 가격보다 실제 가격이 높으면 내가 사 안 사? 안 사. 그래서 있잖아, 시장에서는 소비자의 지불용의 가격을 잘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경쟁 시장이 아니고 독점 시장이라면 너 얼마까지 살 거야? 그럼 그 딜이 들어가. 저 3,000원이요. 그럼 3,000원에 팔고. 너 얼마까지 살 거야? 10,000원? 그럼 넌 10,000원에 팔고. 이렇게 하면 공급자, 생산자가 많은 이득을 보겠지만 그럴 수 있어 없어?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이 평등해지잖아요. 그치? 그래서 중간에 맞춰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수요와 공급의 양이 조절되는 그래프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지불용의 가격을 나타내기도 해요. 공급 곡선은 재화의 가격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를 드러내는데 공급 곡선. 그래프에서 가격은 재화 단위 추가 생산을 위한 생산자의 판매용의 가격을 나타내기도 하고 얼마까지 팔 건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르면 재화의 균형 가격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P0에서 형성이 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균형 가격. 그쵸? 이 균형 가격 너무 쉽죠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자,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자, 두 번째 문단에서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얘들아 너네는 뭘 해야 돼? 가격이 P1으로 올라가면 있죠. 올라가면에다가 화살표 해두는 거야. 경제지문에서는 이런 거 해야 돼. 이거 연습해야 돼 얘들아. 지금 누가 책이 없는 거야? 저요. 그런데 왜 내가 아까 책 다 있자 했는데 말 안 했어? 네? 그러셨어요? 이거 뒤로 넘겨줘. 이거 뭐 하나? 야, 그거 내 거야. 줘봐. 미안해. 책 없으면 말해야지. 그렇게 하고 그게.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같은 질문이에요. 이건 난 너무 커가지고 모의고사로 뽑아온 거야. 들고 다니기 싫어가지고. 다시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면 화살표 해주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서 올라갔다 가격이 당연히 이렇게 올라간 거지. 그치? 그러면 가격이 무엇에서 무엇으로 올라간 거야 얘들아? 이렇게 제로에서 원으로. 그치? 그러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어들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해당하는 건 여기였지만 P1에 해당하는 공급량은 아니 여기죠. P1에 해당하는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었죠? 그죠? 수요량. 그래서 수요 곡선에서 줄었어. 자, 그러면 수요량은 뭐에서 뭐로 줄은 거야? Q0에서 Q1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그죠? 네, 그 다음에 수요량 줄어들고 화살표 했죠? 공급량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공급량은 늘 거예요. 자, 공급량은 Q0에서 어디로? Q2로? 얘들아 여기도 봐봐. 이게 공급 곡선이지. 그러면 가격이 여기에서 가격이 올랐을 때 이거 봐. 여기에서 여기로 올랐지.
이런 식으로 수요인지 공급인지 보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징징하는 거 밖에 공사 소리. 자 그래서 이렇게 있네요. 자 그다음 만약에 이렇게 공급량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들아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겠죠. 이건 안 써도 여러분 알 거라 믿습니다. 자, 이처럼 재화의 가격 변화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달라지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여기서 잉여란 잉여는 야르예요, 여러분. 개이득, 야르 이런 거. 야르. 자, 볼까? 잉여란 제품을 소비하거나 판매하면서 얻는 이득.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할 때 지불 용의 가격과 실제 지불 가격의 차이. 얘들아 여기에서 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개념이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구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소비자 잉여는 재화를 구입할 때 지불 용의 가격 차이, 실제 지불 가격 차이이고 생산자 잉여는 재화를 판매할 때 실제 판매 가격 그 다음에 판매 용의 가격의 차이이다 라고 또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죠. 이것도 이해되죠? 예를 들면 내가 그 포카리 스웨트가 편의점에서 캔이 1,700원이거든요. 선생님 포카리 스웨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한 캔에 1,700원에 너무 사악하지. 미쳤어. 그거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 자 그런데 어쨌든 내가 1,700원을 생각하면서 편의점에 갔어. 그런데 어머 이 새끼들이 2+1 행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3개를 샀다 봐. 그러면 나 원래 얼마 내야 돼? 1,700원 곱하기 3이면? 5,100원. 그런데 내가 2개 가격에 3개를 얻었네? 그럼 내가 실제 지불한 가격은 얼마야? 3,400원. 그러면 나 얼마 이득을 본 거야? 1,700원 개이득 이하를 본 거죠. 그러면 나는 잉여 1,700원의 잉여가 난 거예요. 1,700원을 생각하고 갔는데 한 캔에. 그래서 나는 3캔을 지불할 용의가 있었는데 그렇게 된 거야. 자 그다음에 생산자 잉여. 여기서 이 사람은 판매 용의 가격이라는 거 여기까진 팔아야지 했는데 더 비싸게 판 거지. 그럼 이번엔 생산자가 야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정신 차려, 졸지 마세요. 이렇게 잉여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런데요, 이제 이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그림에서 수요 곡선과 실제 재화 가격의 차이에 해당하는 가 그리고 나가 있는데요. 가가 소비자 잉여, 나가 생산자 잉여래요. 자, 볼게요, 여러분.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예요. 얘들아 얘가 봐봐. 내가 수요는 내가 사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가격이 내가 만약에 Q1만큼 사고 싶어. Q1만큼. 그래서 내가 원래 지불 용의 가격이 있었어. 그런데 만약에 요만큼에 샀어. 그러면은 잉여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가격을 요만큼 이 가격으로 샀다면 어때? 요만큼 뭐 한 거야? 이득 본 거지. 내가 이걸 살려고 할 때 이만큼의 수량을 살려고 할 때 적정 가격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게 수요 곡선이니까. 그치? 이만큼을 살려고 할 때 가격이 원래 여기에 결정이 돼 있었는데 내가 이거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면 누가 이득인 거야? 가격을 낮게 샀으니까 소비자가 이득인 거지. 그 다음 만약에 수량이 이만큼이야. 그러면 요만큼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여기까지는 전부 여기가 균형 가격이니까 균형 가격보다 내가 싸게 산 거지. 그래서 요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이 소비자 잉여예요. 이해했어요? 그 다음 생산자 잉여를 볼게요. 생산자. 자 내가 공급한 수량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공급했을 때 적정 가격이 이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이것보다 비싸게 받은 거잖아, 이건. 여기까지는 비싸게 받은 거잖아. 내가 공급 곡선에서 봐봐.
이만큼 더 비싸게 받았지. 그럼 누구한테 이득이야? 공급자에게. 그러니까 생산자에게 이득이죠.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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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씩 전부 다 얘보다 비싸게 받은 거니까 비싸게 받은 만큼 얘는 균형 가격이고. 이해했어? 그래서 요 면적에 해당하는 것이 생산자 잉여에 해당하는 면적이에요. 자, 이해됐죠? 자, 그런데요, 만약에 재화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소비자 잉여가, 자, 재화의 가격이 여기에서 일로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소비자 잉여는 줄어들겠죠. 왜 줄어들어? 소비자 잉여가 얼마큼, 가격이 올라가면 얼마큼 줄어드는 거야? 이만큼으로 줄어드는 거야. 원래 면적 이만큼이었잖아. P0였을 때. 근데 만약 가격이 여기로 형성됐어.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이만큼 줄어드는 거야. 그럼 다시 생산자 잉여는 이만하게 되겠죠. 다시.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격이 올라가면, 자, 여기가 중요하죠.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된다? 가격이 올랐으니까 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소비자한테 유리야 불리야. 가격이 올라가면 불리해. 소비자 잉여 줄어드는 거죠.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되겠어? 신나지. 늘어나겠지. 비싸게 팔았으니까요. 내가 그래가지고 고메이가 하루에 돈을 얼마나 벌까를 막 계산했다니까. 6,900원인데 걔네가 하루에 50개씩 뭐 한 장으로 팔아도 야씨 7,500원씩 해가지고 50개 팔면 얼마야? 매출은 얼마야? 대박이지. 근데 걔네가 한 50개만 만들겠냐? 100개는 만들지 않겠니? 그러면 하루 매출이 얼마야 지금 그것만 해도? 장난 아니지. 정신 차려! 그 고메이가 두정구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요. 너네 그거 처음에 개발한, 최초 개발한 그 여자 있잖아. 28살짜리 그 여자 있어요. 그게 원래 쫀득 쿠키 처음에 유행하다가 두바이 초콜릿 유행해가지고 그 여자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처음으로 두바이 쫀득 쿠키를 만든 거잖아, 여러분. 하루 매출이 25억이래, 얘들아. 하루 매출이 25억이래. 하루 매출이. 도대체 얼마를 처바르고 있는 거야, 지금. 물론 조금 요즘 인기가 시들해지긴 했는데 막 지금 그 진짜 짧은 시간에 얼마를 땡긴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운이 따라줘야 돼요. 야, 너는 지금 하루에 25억을 벌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쳐 잘 거야, 이 새끼들아? 정신 차려. 4억이나 할까? 와, 진짜 이런 거 보면 허무해. 그렇지? 우리가 개미처럼 일해봤자 우리는 월급 모아봤자 얼마 안 되는데 본연은 아이디어 하나로 하루 매출 25억 미쳤죠? 대단해요. 자, 그 다음 다시 이를 바탕으로 또 만약에 가격이 내려가면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관세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이제 진짜 살펴볼 거야. 자, 밀가루 수입 전에 형성된 K국의 밀가루 가격이 500원, 그냥 원이라고 할게요. 국제시장에서 형성된 밀가루의 가격이 300원. K국이 자유무역을 통해 관세 없이 밀가루를 수입하면 밀가루 가격은 수입 가격 수준인 300원까지 내려가게 된다. 만약에 우리가 500원에 파는데 300원에 수입을 해와. 그러면 당연히 다 300원에 사겠지, 사람들이. 300원짜리 사겠지. 그러면 가격이 300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국산 밀가루 공급량은 줄어들지만 오히려 수요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국내의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뺀 나머지 부분만큼, 자, 여기서 수입량,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수입량은 어떻게 해요? 국내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뺀 만큼. 자, 그런데 가격이 내려가면 국내 수요, 소비자들의 수요는 늘겠지. 그런데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국내 공급은 줄겠지. 얘는 늘고 얘는 줄어드니까 수입량은 늘겠지.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공급 안 해. 500원에 팔아야 될 거 300원에 파니까 생산자 입장에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줄겠지.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싸니까 막 쓰지. 늘어. 그럼 차이가 커지니까 수입량 늘죠. 그러면은 국내 생산자만 불리한 거 아니야? 그런데 웃긴 건요, 여기서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 사실은 누구한텐 이득이냐면 소비자한텐 이득이야, 얘들아. 그런데 생산자가 불리한 거야, 생산자가. 그래서 생산자를 보호하려고 관세를 매기는 거야. 수입품에 관세를 올리면 수입품의 가격이 다시 어떻게 돼? 300원보다 올라가겠지. 그래서 관세를 매기는 겁니다. 생산자를 보호하려고요. 소비자한테는 불리해요. 자, 그래서요, 밀가루 수입으로 국산 밀가루 가격이 하락하면 결과적으로 생산자 잉여가 하락하지만 가격이 하락할게. 자, 이번에는 가격이 하락하는 거야.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었죠. 이 얘기죠.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늘었지만 생산자 잉여가 줄었잖아요.
이게 포인트네. 생산자 잉여가 줄었다는 거. 가격이 하락했을 때. 네, 그래서요. 소비자 잉여는 어때 또 늘어나요. 자, 그런데 증가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 생산자 잉여보다 크기 때문에 자, 이 증가분과 감소분이 있죠. 그런데 얘가 더 크대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총합인 사회적인 잉여 두 개를 더한 사회적 잉여는 커지게 된다. 생산자만 손해를 보는 것이고 사회나 소비자는 웃는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K국이 밀가루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입 밀가루의 국내 판매 가격이 400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자, 가격이 다시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밀가루 생산자는 관세 부과 전보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500원에 파는 게 제일 좋아. 그런데 300원보다 낫다는 거야. 그래서 100원 오른 400원에 판매할 수 있으므로 밀가루의 공급량은 조금 늘겠죠. 그 다음에 관세를 부과하기 전보다 생산자 잉여는 조금 증가하겠죠. 가격이 늘었으니까 생산자 잉여가 조금 늘겠죠.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어들게 되므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합니다. 하지만 증가한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 소비자 잉여보다 작기 때문에 자, 관세를 부과했어요. 그러면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가격이 다시 조금 올랐어. 그러면 수요는 줄지만 공급이 늘어. 그러면 증가분은 조금이고 감소분이죠. 이제는 이게 감소하고 이게 증가할 건데요. 자, 이번에도 역시나 소비자의 감소분이 더 커져. 여기가 더 커요. 그러면 사회적인 잉여는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관세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예컨대 K국 정부가 국내 밀가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 밀가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생산자의 이익을 늘려 자국의 밀가루 사업을 보호할 수 있다. 자, 그럼 다시 여기서 관세 잠깐 지울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격이 됐는데요. 자, 관세를 부과했어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갔어요. 수요가 줄었고 공급은 늘었어요. 자, 그런데 뭐가 줄었다고? 소비자의 잉여가 줄어요. 감소분. 이것이 더 커. 뭐보다? 생산자의 잉여의 증가분보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잉여는 감소해.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경기 침체. 그러니까 오로지 누구만 좋은 거야? 생산자만 야르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회도 손해고 소비자도 손해야. 소비자가 당연히 더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보호할 목적으로 얘네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실행한 건데 장기화되면 경제 대공황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과된 관세는 사회적 잉여를 감소시키고 여기 써있죠. 그 다음에 국내 소비를 줄어들게 한다. 소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또 관련된 다른 산업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또 과도한 관세는 국제 무역도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랑 사이 안 좋잖아. 자, 국제 무역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일단 38번 밀가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 누가 5번이다. 그치? 원리 설명한 다음에 사례 밀가루 얘기하고 있죠. 다음 설명으로 틀린 거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은 균형 가격보다 항상 높다. 어떻게 항상 높아? 낮을 수도 있지. 그치? 네, 그 다음 그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균형 가격에서는 이건 나머지 맞는 소리가 읽어보고요. 기억의 이유. 여러분 관세는 왜 사회적인 이유를 감소시켰을까요? 이것 때문에. 감소분이 증가분보다 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소비자 잉여의 여기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사회적인 잉여를 감소시키는 이유는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이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보다 크기 때문에 몇 번? 맞아요. 자, 그 다음 41번
자, 이제 국산 바나나 수입이에요. 국내 국산 수입. 자, 이번에는 한번 볼까요? 바나나를 수입하기 전 국내의 균형 가격 한번 볼까요? 당연히 균형 가격 있으니까 얼마야? 1,000원이겠지, 톤당 1,000만 원.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은 2,000톤이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지금 관세를 부과하기 전이면 1,000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관세를 부과하기 전 이거는 뭐냐면 관세 부과 전 여기 됐어. 이거 선생님 요 색으로 해볼게. 자, 그럼 아까 우리 수입량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국내 수요량. 자, 여기 수요 볼까요? 500원이니까 어머어머 국내 수요량 어디까지 치솟았어? 이거 수요잖아. 250톤까지. 그런데 공급량 한번 볼까? 공급량 500원에서 얼마까지? 50으로 줄었지. 자, 그러니까 빼니까 수입량 얼마? 200톤. 맞네? 그지? 그 다음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과 이후의 가격을 올려보니 자, 관세에 얼마 부과된 거예요? 700원까지 올랐으니까 200원 부여된 거죠. 200만 원만큼의 관세. 200 맞아요. 그 다음에 관세를 부과한 결과 자, 관세를 부과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700은 이렇게 해볼게요. 700. 자, 그러면 여기서 수요량이 가격이 조금 오르니까 수요량이 떨어졌죠. 얼마로? 200유로. 그런데 공급량은 조금 늘었어요. 얼마로? 100으로. 자, 그러면 얼마가 됐어? 수입량은 100톤이 됐네. 그치? 네. 그러면 관세를 부과한 결과 국내 생산자는 바나나의 공급량을 아까 50톤이었는데 100톤으로 늘리게 된다. 이거 맞는 소리죠. 일단 여기는 관세를 부과한 결과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 수입량 얼마 줄어들었죠? 100톤 줄어들었네. 근데 여기 이전보다 50톤 줄어들었다고 했네. 그래서 틀렸네. 그치? 네. 수입 할당제 얘는 있잖아요. 양을 제한하는 거. 얘는 가격을 제한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수입 할당제 수량이에요. 일정 기간 특정 재화를 수입할 수 있는 양을 제한해서 제한된 할당량까지는 자유무역 상태에서 수입하고 할당량이 채워지면 수입을 금지시켜. 양이에요. 그래서 얘는요.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기능이래요. 그럼 둘 다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네. 1번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겠군. 그죠? 그 다음에 B도 수입 할당제 수량을 기준으로 수입되는 재화의 양을 제한하는 거죠. 할당제니까. A는 B와 달리 혜택을 국내 생산자가 보겠군. 혜택은 A든 할당제든 관세든 다 생산자가 보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불리해요. 가격이 높아지니까. 됐어요? 한 번에 틀렸네요. B는 양이니까 조세 수입 당연히 없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국제 무역 분쟁이 생길 수 있겠죠.